논문 표절은 인사청문회의 단골 소재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빈번하게 잘못을 한다고 해서 표절이 아닌 게 되지는 않죠. 예, 그렇습니다, 의원님. 특히 우리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께서 언론을 통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. 논문에 쓰인 12.12 거사라는 표현 사용하신 적 있죠? 예, 인용이 됐었습니다. 저희 연구실에 이제 실무자들 오셔서 해명하기를 한국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연구라는 1989년도 논문을 뺏겨 쓰다가 표현까지 그대로 쓴 것이다라고 해명하셨는데 맞죠? 예, 그런 뜻으로 설명이 됐습니다. 이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? 제가 30년 전에 이렇게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네, 후보자께서는 석사 논문으로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연구를 쓰셔서 1995년 2월에 발간하신 적 있죠. 그렇습니다, 의원님. 그런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복수의 논문을 인용 없이 짜깁기해 놓은 것이 좀 확인되는데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1991년 2월에 김모 씨가 쓴 한국 헌법상 국무총리 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라는 학위 논문입니다. 보시다시피 오른쪽이 이제 후보자 논문인데요.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그저 한자를 한글로 바뀌어서 이제 베껴 놓은 것이 확인됩니다.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논문에서 이제 형광펜으로 저 PPT 화면에서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모두 인용 없이 베낀 것인데요. 그중에서 대통령제 설명 부분을 보면 보시다시피 한자를 한글로 바꾼 것 외에 내용이 동일하고 이제 각주도 없습니다. 자,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. 논문 표절은 인사청문회의 단골 소재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빈번하게 잘못을 한다고 해서 표절이 아닌 게 되지는 않죠. 예, 그렇습니다, 의원님. 특히 우리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께서 언론을 통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. 논문에 쓰인 12.12 거사라는 표현 사용하신 적 있죠? 예, 인용이 됐었습니다. 저희 연구실에 이제 실무자들 오셔서 해명하기를 한국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연구라는 1989년도 논문을 뺏겨 쓰다가 표현까지 그대로 쓴 것이다라고 해명하셨는데 맞죠? 예, 그런 뜻으로 설명이 됐습니다. 저는 그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첫 번째가 후보자가 잘못된 표현을 한 것보다 표절이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. 역사관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큼 논문 표절도 윤리적으로 아주 큰 문제인데 동의하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자, 이 두 가지 문제는 저울에 달아보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. 자, 두 번째는 그대로 뺏겨 쓴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해명이 안 되는 점입니다. 자, 제가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1992년도에 홍모 씨가 쓴 한국 역대 대통령의 치적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라는 학위 논문입니다. 후보자와 같은 문장을 인용했습니다. 아까 전에 이제 1991년도 김모 씨 91년 2월에 김모 씨 논문을 후보자가 뺏겨 쓰다가 이제 12.12 거사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셨는데, 자, 92년도에 홍모 씨, 다른 사람입니다. 홍모 씨가 쓴 한국 역대 대통령의 치적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라는 학위 논문입니다. 이분도 후보자와 같이 91년 2월 달에 김모 씨 논문을 인용을 했어요. 그런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? 사태라고 표현된 거, 거사라고 표현된 부분이 보입니다. 그렇죠. 예, 예, 후보자가 별 생각 없이 뺏기셨다고 했던 91년도 논문에 있던 12.12 거사라는 부분을 이 홍모 씨는 92년도에 발간을 하면서 12.12 사태로 표현을 바꿨습니다.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 이후 시점인 1995년 2월에 발간한 논문에서 이 홍모 씨와는 달리 거사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. 이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? 의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, 말씀해 보시죠. 먼저
제가 30년 전에 이렇게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이렇게 작성했던 또 뭐 80년대 신문 기사를 갖다 그대로 인용한 표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표절 문제는 원님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표절률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. 그리고 시간 관계상 후보자 미안합니다. 표절률이 뭐 낮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뭐 달리 뭐 제가 반박할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관련해서 그 신문에 나온 내용을 인용을 하시다고 말씀을 해명은 하시지만 신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91년도 2월 달에 김모 씨 논문을 그대로 이제 뺏겨서 했다는 게 실무자들 해명이거든요. 네. 자, 보시면은 이미 그 후보자 논문 발간 이전 시점이 93년 5월 달 신문 기사입니다. 이미 그 당시 정부가 청와대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라면서 12.12는 군사 쿠데타 즉 사건으로 이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2월 달에 그때로부터 2년 후인 95년 2월 달에 거사 5.18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거사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이거 매우 역사관을 의심하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 아닙니까? 예, 의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의원님 저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.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5.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또 그게 얼마나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이렇게 숭고한 사건인 거 저 알고 있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러면은 그 12.12 거사라는 것이 후보자의 그 소신이 아니라는 거죠. 부적절한 예. 표현 인정하는 거죠. 하여튼 올리지 않는 표현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분위기 자, 분명히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5.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수록하자는 입장이신데 지금 이 2024년 현재 전두환 학살자 전두환의 호를 딴 일회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. 경남 합천 제 고향에 있는 공원인데요. 계속 그 주민들이 철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, 이 일회공원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. 예,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일회공원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기는 좀 그렇고 저도 이렇게 1214 아닙니다, 의원님. 그 112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군사 반란 사건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. 네, 정리해 주십시오. 제가 일회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르게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지금 제가 전두환 정권이라든지 112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 표현과 그때 제 가치관이나 성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의원님. 네, 수고하셨습니다.